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10번부터 13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대요.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대요. 그러니까 종교적 인간관이라는 거가 인간관에 대한 관점이 두 개로 있는데 하나가 종교적 인간관이야. 그건 어떻게 생각해? 물리적 실체인 몸이라는 게 있고 그와 구별되는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어. 근데 뒤를 잘 봅시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래요. 그러니까 뭐야? 영혼 자체는 비물리적 실체인데 얘네는 인간의 결정을 하는 그런 원천이래. 근데 반면 이제 다른 게 나오겠다, 그치? 다른 관점이 나오겠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유물론적 인간관,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 인간관이랑 유물론적 인간관을 비교할 거야. 근데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얘네는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유물론적 인간론을 생각하기에는 유물은 생각하기에 영혼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죠? 물리적 몸 이외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이다.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 인간의 결정은 그냥 물리적 사건이라고. 왜냐면 뇌에서 일어나니까 물리적 사건으로 보겠다 이거지.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한대. 지금 뭐야? 베이스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베이스로 깔 거야.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왜? 인간의 모든 그런 결정이 다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사건이라며. 그러면은 이걸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네요.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가 있다고 해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 머리에서 이제 신경물질이 나와서 너 오늘 딸기 주스 먹어. 너 오늘 초코우유 먹어. 이렇게 결정을 내려준다는 건데 이걸 과연 우리가 자유의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물질이 일어나는 신경사건, 물리적인 걸로 봐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이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이라는 게 있대. 반자유의지 논증은 지금 유물론적 인간관을 베이스로 했을 때 하는 결론이 뭐야?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대.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쨌든 유물론적 인간관을 베이스로 했을 때 얘는 무조건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를 할 거야. 뒤에를 읽어볼게요. 우선 임의의 선택을 할 거래.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임의의 선택을 한다는 건 선결정하거나 무작위로 한다는 건데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대. 무작위는 결국 뭐야? 선결정의 역인 거다. 지금 그냥 선결정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 모두 고려할 거래요. 지금 둘 다 따져볼 건데 어쨌든 둘 다 따졌을 때 자유의지가 없다고 우린 결론 내릴 거야. 이미 우린 결론 나 있어.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들 사건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재. 자, 지금 상황이 선결정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거라고 하는 거야. 그때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대. 당연하지. 왜냐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결론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죠? 가령 갑의 딸기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갑이 딸기우유를 선택했어. 그 냉장고 위에 있는 이 사건 있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초코우유랑 딸기우유 중에 뭘 고를 거냐? 라는 이 사건에서 갑이 딸기우유를 골랐대. 그래서 딸기우유를 먹기로 했대. 그 선택 자체가 만약에 갑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으면 이거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본다는 거야.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에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걸 가정해볼 거래요. 반자유의지 논쟁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릴 거래요. 그러니까 뭐야? 전체 결론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전체 결론이 내리겠지. 가령 갑의 딸기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 한다면 지금 신경사건 이게 뭐였어 아까? 유물론적 인간관이었죠. 그거랑 관련이 되어 있었죠.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긴 어렵대. 왜냐면은 랜덤으로 어쨌든 뇌에서 신경물질이 가서 그게 터진 거니까. 그래서 갑이 딸기우유를 고른 거니까 그건 자유의지까지 볼 수는 없다. 라고 지금 반자유의지 논증 측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런 논증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존재하겠죠. 지금 제가 말한 것만 봐도 이거를 왜 이렇게 납득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반박을 할 거거든, 우리 기억에서. 지금 우리 앞으로 읽을 기억은 당연히 반자유의지 논쟁에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할 거예요. 그걸 따져보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 따르면 기억은 뭐야? 지금 짚고 가야 돼.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기억은 반자유의지랑 얘네가 지금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결론 내린 얘네랑 반대되는 거야. 그럼 얘네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겠네.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이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지금 뭐야? 선결정일 때는 니네 말대로 자유의지 없는 게 맞아. 왜냐면 결론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근데 지금 무작위일 때는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자유의지 있을 수도 있다고. 이게 왜냐고.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따져볼 거야.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작위해서.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 내가 주체여야 해요. 두 번째, 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았어야 돼요.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건 뭐야? 그럼 결국엔 무작위인 상황인 거네, 지금. 그죠? 우리 아까 선결정이 아니면 무작위라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상황 조건이 내가 주체이면서 무작위인 상황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얘네 기억은.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의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반자유주의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어쨌든 선결정이 되어 있으면 2번 조건을 위배하죠. 그지? 이건 맞는 말이지, 되게 당연하게. 그래서 선결정 과정을 고려하면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까 위에서 수용하겠다고, 이거는. 근데 무작위일 때 수용 안 하겠다고. 근데 이제 밑에를 볼게요. 무작위일 때 수용 안 한다는 그 내용을.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대요. 그 자유의지가 어떤 건지 한번 따져봅시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원했던 것을 했다라는 거면 그거를 A라고 할 거래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지금 선결정 여부가 상관이 없어.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A는 단순히 내가 하고픈 거를, 원하는 거를 충족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먼 과거에서부터 이미 내가 이렇게 딸기 우유를 먹기로 되어 있었어. 근데 그게 일단 내가 원했던 거에 맞아. 그러면은 그건 상관없어. 그렇게 선결정돼 있어서 상관없어. 무작위로 뽑혀서 딸기 우유를 먹게 되었어. 그래도 상관없어.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 딸기 우유를 먹는 거였고 그걸 성취해냈잖아. 그럼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지금 A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지금 B는 뭐야?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한데, 두 가지 조건이 뭐였어? 우리 아까 했던 주체가 나고 동시에 선결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유의지를 B라고 부를 거래. 그러니까 뭐야? B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자유의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다시 베이스로 돌아왔어요. 갑이 딸기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에 대해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이건 맞는 말이지.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보자. 그럼 지금 상황이 뭐야? 무작위야. 그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왜냐면은 선결정되지 않은 것은 무조건 무작위니까.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서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았대. 그러니까 뭐야? 어쨌든 뇌에서 신경 사건은 발생했어. 근데 끝까지 갑이 내가 딸기우유를 집을 거야, 딸기우유를 집을 거야 하면서 결국에는 딸기우유를 집어냈어. 그럼 뭐야? 주체가 나로서 내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끌고 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체가 나라고 이거는 증명할 수 있다고 지금 유물론적 인간관에서 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야? 니은 반자유의지 논증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럼 지금 니은은 뭐야? 기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결정은 모르겠어. 근데 선결정은 네 말이 맞아. 반자유의지가 맞아. 그건 나도 동의를 할게. 근데 무작위 입장에서 무작위는 우리 아까 B 조건 있었죠. B 조건.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B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반자유의지 너는 틀렸어. 라고 주장하는 게 니은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한번 지문을 읽어봤는데요. 내용이 좀 두루뭉술한 감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몸만 있다고 봤죠.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이게 결국 뇌에서 일어난 신경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걸 물리적 사건으로 볼 수 있냐? 왜냐면 뇌가 결국 이 몸의 일부니까 물리적 사건으로 볼 수 있겠죠. 3번 종교적인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죠? 영혼도 같이 구성된다고 봤죠. 4번 종교적인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영혼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5번 반자유의지 논쟁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 즉 지금 무작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고려했죠. 무작위 가능성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무작위도 자유의지가 없고 선결정도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네, 11번 A와 B에 대한 거. A는 아까 뭐였어요? 우리가 욕구 충족적인 거고 B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성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1번 어떤 선택을 원해서 했대. 그러면 일단 A는 있겠네. 그죠?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있죠. 없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원해서 했다는 건 욕구 충족을 했다는 거니까. B, 내가 어떤 선택을 원해서 했대. 그럼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1번, 이 상황이 지금 선결정되지 않았다. 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선결정 됐을 수도 있겠죠. 2번,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건요, 여러분. 100%잖아요. 이건 지금요. 1%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위에 있는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한 그 사람에게 B가 있네 없네라는 이 문장 자체는 지금 볼래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선결정되지 않았고 선결정이 되었고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보장을 섰나요?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런 보장을 섰나요? 그런 보장을 섰단 말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100%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린 게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평가원에서 선지 구성을 해요. 100%인가 100%가 아닌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선지 구성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같이 100%로 확신 주는 선지는 이런 모든 전제를 얘가 다 따져서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건가를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3번도 똑같이 풀어볼게요.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대. 얘는 이미 봐봐. 위에 거랑 다르잖아. 위에는 지금 선결정되어 있지 않는다가 그러니까 선결정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있었으면은 얘는 B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얘랑 이런 식으로 아예 전제 자체가 매칭이 돼버리면 2번 같은 경우가 맞을 수 있다고. 근데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었잖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1%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자, 3번 볼게요.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대. 그럼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없대. 왜? 그런 얘기는 없지. A는 선결정이 되어 있지. 선결정 여부랑 상관없이 A는 여부 상관이 없잖아. 그냥 욕구 충족만 되면 A가 있을 수 있다고. 3번 틀렸네요. 4번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대. 그럼 얘는 일단 전제 자체가 안 되니까 B가 있을 수 없겠네.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 네, 4번이 맞겠습니다. 5번 어떤 선택을 원해서 했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도 않대. 그러면은 B도 있을 수 있고 A도 있을 수 있겠네. 원해서 했고 하니까 그러면 A와 B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12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 속어식보다는 한 번에 골라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아까 니은 보고 니은이 왜 이런 뜻일까? 무슨 뜻일까? 라는 걸 정리해봤잖아요. 우리의 말로. 이거를 결국에는 니은의 이유로 갖다 낼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어떤 식 문장으로 바꿔놨는지를 바로 밑에 5개 선지 중에서 찾는 거야. 잠깐 스톱해놓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조금 구성이 독특하게 돼 있어. 니은의 이유로는, 그러니까 적절은 한데 니은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애들이 쭉 깔아놨거든. 보통은 니은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거 2개, 틀린 거 2개, 니은의 이유로 적절한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깔아놓는데 여기는 니은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걸 많이 깔아놨어. 그럼 한번 볼게요. 비물리적인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 거 맞아요. 맞는 말인데 이게 니은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지. 이유 납득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반자의 의지가 납득하지 못하는 무작위에서의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내용이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B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게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니은의 이유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 2번도 마찬가지야.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닐 수 있지. 선결정되면. 근데 이것도 니은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지. 3번. 어떤 게 선결정되어 있으면 애초에 지금 무작위 상황이 아니니까 이것도 니은이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해도 니은의 이유는 아니겠죠.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도 니은의 이유는 아니겠다. 반자유지 논쟁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그럼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이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되지. 지금 뭐야? 니은은 반자유 얘네를 반대할 거라니까? 그치. 이거는 말이 될 수는 있는 게 선결정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있어. 근데 이게 결국 니은 문제는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결정에서 받아들일 수는 있거든. 선결정은 얘네가 수용은 한다 했잖아, 기억이. 근데 그게 무작위에서는 수용 안 할 수도 있어서 그 내용이 니은의 이유잖아. 무작위에서는 수용 안 할 수도 있다고. 얘네는 그냥 타당한 말을 하는 거지. 니은의 이유도 아니지 얘도. 5번.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작위잖아. 무작위고 B잖아. 이게 니은의 이유지 얘들아. 이해가 돼요 조금? 지금 다 선지 4개 구성이 니은의 이유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찾아져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말을 하는 게 한 번에 찾으라는 거예요. 답을. 소거하지 말라고요. 잠시만요. 답을 소거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현장에 가면요. 이것도 니은의 이유처럼 보이고 저것도 니은의 이유처럼 보여. 왜냐면 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니은의 이유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걸 우리가 따질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의 이유로 적합한 그 하나만 골라내는 연습을 하세요. 한 번 할 때.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문제 풀릴 때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앉혀놓고 한 번에 딱 고르라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속어해서 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유를 찾으라는 문제만큼은 속어해서 풀지 말아주세요. 자, 13번 보기입니다. 기억에 입각했대. 그럼 얘는 지금 뭐야? 반자유의지의 무작위랑은 얘기가 다르겠네. 얘네랑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선결정은 납득을 하겠네. 상황이. 얘가 탐구활동을 보기처럼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걸 고르래. 얘도 적절한 걸 고르라는 거니까 한 번에 고를 수 있으면 한 번에 골라보자.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논의해보자. H의 가설이 뭐예요?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이 그에 대해서 매번 발생한다. 지금 어떠한 신경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신경사건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 가설만 보고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 결국에 뭐야? 선결정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지. 선결정을 해주는 사건이 일어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뒤에는 실험이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럼 얘들아, 이걸 봤을 때 결국 뭐가 생각나면 좋겠다? 지금 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 if 선결정이 됐어. 안 됐어. 이러면은 납득하겠다고. 이러면은 납득 못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키포인트로 가져와야 될 거는 이거다. 왜냐면 기억에 주된 얘기가 납득 못하겠다. 선결정이 안 됐을 때, 무작위일 때 납득 못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밑을 봅시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그럼 지금 뭐야? 입증됐으니까 선결정이 됐다는 거지. 오케이, 지금 선결정이 된 상황이야. 얘도 된 상황이고 얘는 안 된 상황이고 얘도 안 된 상황이고 얘는 O든 X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앞에는 다 따져봤다. 안 따져지면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1번부터 볼게요.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거부해야 된다. 아니죠. 기억도 결론을 수용하겠다 했죠. 왜냐면 선결정 과정이니까. 2번, 무작위 과정은 참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 선결정 과정인데 무작위 과정을 따질 수는 없다. 그죠? 3번, 결과 입증되지 않았어. 그럼 지금 결과 받아들이면 안 돼. 선결정 과정을 참을 수밖에 없다. 아니죠.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거짓이겠죠. 4번, 무작위 과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 기억이 주장하고 싶었던 거였죠. 5번, 반자유의지 논쟁은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지. O면 받아들이는데 X면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네, 보기 문제 되게 간단하게 풀렸죠. 이게 지금 가설이 선결정인지 아닌지부터 따져주는 작업, 그리고 선결정이라면 납득을 하고 선결정이 아니라면 납득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따져주는 그 두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3번 여기까지 하고 10에서 13번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